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7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 쉼터 확충 필요 주장. 장애에 더하여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도내 고령장애인 쉼터 지회장, 부천, 용인, 의왕, 평택, 하남, 과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층이 다른 것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7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고령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중인 부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의왕, 평택, 하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타 지역에도 고령 장애인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건강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IL 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 실시.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국힘, 양평1, 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양평상담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IL 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는 도내 국토비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IL 센터를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예산 변경 승인 절차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 기준, 준수 여부, 회계장부 관리 여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 방식은 시군별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운영 상황 등 평가 실시, 정수 수시 점검 실시, 특이사항 있을 경우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31개 시군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평가 지표로 개선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또한 센터장 및 직원들의 운용 요건에 맞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 직원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자는 2023년 평가 지표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 의견 사항을 점검 및 검토하여 잘 반영되도록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조용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부 위원장,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산 2, 은 10월 27일, 목,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들은 평생교육사 등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속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건비 지급 기준 개선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각종 어려움을 토로하며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도에 전달한 만큼 인건비 지급 기준 개선 및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들에 앞서 평생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담회에는 오산성인장애인 씨앗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학교, 화성장애인야간학교, 안산나무를 심는 장애인야학,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자들과 경기도청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27일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민주, 부천 1, 이 2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내 시군 장애인 합창단 16팀이 참가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장애인 합창대회는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며 엄청난 울림을 전한다라며 이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으로 만드는 개성 넘치고 조화로운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는 장애인 전문 합창단의 가능성 발견을 목표로 전문 심사를 통해 실력이 우수한 장애인 합창단을 선발하는 대회다. 장애인 취업 못하는데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규모는 1조 원 넘어.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의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 실태를 개선할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지출 현황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인 고용기금의 수입은 2017년 4,532억 원에서 2021년 7,6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출 역시 2017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6,85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은 연평균 1,430억 원가량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애인 고용기금 규모를 보면 이미 2020년 말 1조 원을 넘겼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는 1조 2,519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기금의 수입 지출 항목을 보면 수입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의 경우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등으로 대부분 장애인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경제활동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증장애인 고용률은 41%대에 머물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는 60만 명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는 취업 의지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료지원가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지원가가 되어 다른 중증장애인을 찾아가 자조모임,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2,609명의 참여자 중 취업까지 성공한 인원은 126명으로 취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직업훈련 참여나 취업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그에 앞서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 자체가 적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에 취업한 126명의 일자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1명, 제조업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활동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과의 취업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취약계층 내의 취약계층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공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가지 직무에 대해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노동을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확산, 자아실현 등으로 확대해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운장애인 권리협약의 권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6곳에 불과하며 전체 일자리를 합쳐도 700개가 채 되지 않는 현실이다. 때문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기금은 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기금이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애인이 노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라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폐막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세계 랭킹 2위 김정준 선수, 울산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배드민턴 돌풍의 주역 WHE 유수영 선수, 경기, 박김경훈 선수, 울산을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차기 개최지, 생명의 땅 전남은 7인제 축구, 뇌성마비장애, 결승에서 부산을 5대 2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인제 축구, 비일, 시각장애, 결승에서는 울산이 서울을 3대 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혼성 휠체어 럭비 결승에서는 충북과 서울이 맞붙어 충북이 서울을 56대 34로 꺾고 우승했다. 이번 장애인체전에는 제2대한장애인 체육회 선수단 총 21명, 선수 5, 임원 16, 도 해외 동포 선수단으로 참가하여 더욱 풍성한 장애인체전이 되었다. 이번이 세 번째 참가인 재미동포 선수단은 동호인부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며 실력을 겨뤘고 올해 제2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식 해외 지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 내년 전남 장애인체전부터는 공식 선수단으로 장애인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24일 월 오후 4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등 주요 내빈과 선수, 임원 및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종합 우승은 경기 23만 471.41점, 2위는 서울 20만 7004.59점, 그리고 3위는 개최지 울산 17만 1343.19점 이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41회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